안녕하세요. 즐거운 생각 박태수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인문학의 세 번째, 이번이 플레이리스트로 하면 세 번째고요. 인문학에서 21번째로 리뷰를 합니다. 제가 10개씩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아주 중요한 과제죠? 이 책은 또 논문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제목이 깁니다. 삶이 고통일 땐 타인 사랑하는 게 좋다. 보통 논문이 주제목이 있고 그거를 부연 설명하는 부제로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데 이거는 좀 길게 썼습니다. 이 책의 가장 앞쪽에 나오는 게 동감하고 공감의 차이예요. 이게 한글로는 없는데 영어로는 이제 조금 다르거든요. 임파시하고 컴패셔네이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차이는 상대방 입장에서 그러니까 비난하지 않고 어, 그를 감정을 이해해 준 게 동감이라면 영어로 얘기하는 컴패셔네이트는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그런 좀 뭐랄까 적극적인 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 후원 단체에도 한국 컴패션인가 뭐 이런 그런 단체도 있죠. 별로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름은 잘 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이 이제 건강이나 그리고 행복 그리고 장기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이 좋은지 이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버드 그란트 스타디인데요. 이거는 최장기간이에요. 80년 이상 동안 1938년부터 종단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때 하버드를 2학년인가 뭐 그때 다녔던 사람들하고 그 가족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꽤 오래됐죠? 어떻게 행복을 찾는지 그걸 찾아봤는데 결론은 제목처럼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하고 성공은 행복과는 무관하다 그러는데 아주 무관한 건 아니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최소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 최소한의 의식주만 해결이 된다면 행복과는 무관합니다. 중요한 순으로 따지면 관계의 질이 제일 중요해요. 예전엔 대가족 관계였잖아요. 물론 대가족이라고 다 친밀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친밀한 관계가 예전에는 더 행복했는데 지금은 돈은 훨씬 더 많지만 핵가족 관계가 보다 보니까 친밀한 관계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다음은 이제 사회적 연결. 그러니까 사회적 연결도 이제 긍정적인 관계가 중요하죠. 예, 앞에 있는 게 좀 더 밀접한 관계라면 두 번째는 약간 느슨한 관계 정도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으면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겠죠? 상황에 잘 대처를 하는 거는 친밀 관계가 거나 최소한 뭐 상의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은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감정 조절입니다. 습관도 중요하긴 한데 이 네 가지보다는 덜 중요하대요. 자, 이런 내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 한 것도 이거 그란트 스타디니까 연구였잖아요. 다음도 이 사람은 뭐 이름이 어쩌다 보니까 그란트로 똑같은데 같은 사람은 아니고요. 이 사람은 조직 심리학자로 어떻게 사회적 영향력하고 성과가 연결되느냐 이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기부자가 행복하냐 마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부자는 양극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낌없이 주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그렇죠. 그 높은 자기중심하고 타인중심이 있는 경우에만 최선이라고 합니다. 준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아낌없이 주는 엄마랑 그 엄마의 희생을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녀들이 있는 거는 최선의 기부가 되는 건데, 반대로 엄마는 당연히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는 기보긴 한데 이거는 호구입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돼요. 이거는 낮은 자기중심에 높은 타인중심이 결합될 때 있습니다. 기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높이고 다른 사람도 높이는 게 최선의 기보라면 자기는 낮추고 남을
높이는 예를 들어서 제 처가 쪽의 친척 중에 하나가 아이들한테 큰 방을 주고 부부는 둘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방을 썼대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 위하는 건 좋은데 그런 식으로 위하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결과는 언해피입니다. 번아웃은 아닌데 아이들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 거를.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안 그런 엄마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스타일이 더 있는데 자기 중심은 높지만 타인 중심이 낮은 경우는 자기 우월증 환자. 우리 누나 이런 것 같네요. 그리고 제일 나쁜 거는 게으름뱅이죠. 자기 중심도 낮고 타인 중심도 낮고. 그래서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왜 차이가 났냐면은 물론 사람이 더 똑똑하긴 하지만 원숭이는 뭐랄까 뭐 먹이가 있을 때 같이 사냥할 때나 협조를 한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이타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죠. 자, 그리고 행복해지려면 감마파를 활성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티베트 수도승이거든요. 그 사람 특이해요. 프랑스 생물학자였는데 그 달라이라마하고 만나고 연구를 하다가 그 달라이라마를 만나게 됐고 행복해지는 연구를 그리고 이제 수도승이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어쨌든 뇌파는 다섯 종류로 나뉘는데 가장 낮은 게 델타파인데 이거는 4Hz 이하고 가장 높은 게 감마파예요. 감마파 48주 이상. 우리가 그 뭐죠? PC를 돌리다 보면은 하드 디스크가 돌 때 깜빡깜빡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마파가 활성되는 거는 명상이나 기억, 통합, 창의 이런 때 활성화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그 프랑스 학자 출신의 티베트 수도승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장 간마파가 활성화되는 그런 거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저장할 때, 기억 장치를 쓸 때, 그때도 간마파가 활성화된다고 그러고요. 감정과 인식, 그러니까 정보가 아니고 감정과 인식을 통합할 때도 활성화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문제 해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통합하고 기억 뭐 이런 걸 전부 다 이용하는 거죠. 창의적인 행동을 할 때도 감마파가 상당히 활성화된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가장 좋은 거는 아까 두 번째 꼭지하고 엮어서 이타 명상을 하시면 가장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잘 때 하고 깨어나서 하루에 최소한 두 번은 이타 명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낮은 자기중심에 높은 타인 중심으로 하면은 그거는 번아웃이 되니까 아니고요. 나도 좋고 그러니까 나도 좋고 남이 좋다는 거는 그 소위 말하는 서스테이너블 해야 돼요. 지속 가능한 형태로 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감마파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도파민에서 보면은 여러분은 그 뭐죠? 러너스 하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달리면 괴롭죠. 근데 어느 정도 달리면 도파민이 방출되면서 아주 행복해집니다. 근데 헬퍼스 하이도 비슷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행복해진대요. 도파민이 방출되거든요. 그 러너스 하이와 헬퍼스 하이의 차이점은 러너스 하이는 달리다가 멈추면 중단되는데 헬퍼스 하이는 도와주다가 멈추고 원래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서스테이너블 하게 하려면은. 그래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번아웃이라면 생각할 시간도 갖고 이렇게 어, 휴가를 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휴가도 그냥 혼자 가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가는 게 좋고 그리고 내 즐거움을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뭐 인도 같으면 마더 데레사가 했던 그런 봉사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봉사를 하면서 남을 도와주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아까 그 번아웃 상태를 벗어나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3870번이고, 인문학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부터는 다른 쪽으로 해서 리뷰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